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1991년 착공된 후 20여 년간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후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만금 개발청 이병국 청장을 모시고 새만금 개발의 비전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창조경제 메카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새만금 개발청이 본격적으로 이 정부 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그렇습니다. 출범과 관련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중앙 정부에서 큰 국책 사업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행정기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는 개발청이 출범함으로 해가지고 일원화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체계적으로 이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기대하는 이 좀 더 속도도 더 낼 수가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농림당국 그리고 이제 환경당국, 전라북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시어머니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통합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발에 나서는데 아무래도 이 속도전만큼 새만금 그 사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개발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총리실에 그 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 단장으로 재직 시에 만든 마스터 플랜, 소위 그 내부 개발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2010년에 이제 수립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 후에 변화된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자체를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보완 내용 중에는 새만금 사업이 갖고 있는 약점,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고 매립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민간 유치,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개발청을 개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인력도 저희들이 충원 중에 있습니다. 또 조직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요. 이 작업과 함께 기존에 만들었던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연말까지 그 큰 틀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방향에 입각해 갖고 세부 내용,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전부 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농림용지 위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맞습니다. 이 민간 자본의 유치 SOC 사업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뭐 성과와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소위 강점도 있지만은 또 갖고 있는 약점도 또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강점은 우선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이 중앙정부와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국가 소유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가에서 가격 조건을 좋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지형적, 위치적으로 볼 때도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해서 앞으로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 새만금의 그 강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점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을 해야 된다든지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이런 점들은 사실상 민간 투자의 그 장애 내지는 어려운 그런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민간 투자의 어려운 부분이나 장애 요소를 다른 방식,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새만금은 이제 농지 조성에서 다목적 개발로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쪽에 이제 산업단지는 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OCI 태양광 회사라든지 OCI SE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 결정하고 이미 자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농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방수제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농업 그 회사에서 대규모 농업 회사에서 이미 투자 계약까지 체결한 회사가 세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도 또 일본 도레이사 같은 외국 사도 지금 투자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작 단계이지만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좀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또 성과가 나타나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다양한 뭐 세제 혜택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5천억이 넘는 그 일본 도레이사의 투자를 받으셨는데 이에 네. 대해서 좀 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도레이사는 우선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만금의 강점 중에 하나인 향후 중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 이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산단의 산업단지의 그 무상 임대, 장기 무상 임대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도레이사에서 투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투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한 인센티브가 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걸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들어올 때 그야말로 직접적인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하면은 현재 뭐 우리가 경제 활성화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만금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익을 담당하고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새만금 개발 지역이 중국과 상당히 좀 많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유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중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중국하고 지금 FTA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힌 것이 굉장히 어떤 상품의 가치를 올려주는 요인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중국 앞으로 관광객들이 현재도 제주도도 그렇고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새만금도 좀 더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치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도달하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도 요인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새만금 방조제를 저희가 그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표현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어떤 그 선호도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그러한 점들을 새만금을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새만금의 외국인 전용 그 카지노 설립 허용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민자 유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네. 어떻게 개발청에서 생각하신 어떤 방안들이 있으시다면요. 새만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는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위 그 외국인 전용 국내는 아니고요. 외국인 네. 전용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되고요. 또 정부에서는 사전 심사제 같은 이런 보다 좀 더 개방적인 그러한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다른 리조트, 복합 리조트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 특별법이 작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새만금 권역 전체의 경제 자유구역에 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책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저희 개발청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잘 고려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개발하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새만금 개발이 되면서 여러 부처에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좀 뭐 네. 성과가 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종합 뭐 처방이 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네.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런 난관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예.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의 해결책 같은 거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 사업을 분담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생겼던 비효율성 문제는 네. 개발청이 이렇게 생기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돼서 하지만은 제가 볼 땐 그러한 부분은 개발청이 농림부와 또 환경부와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부분 중에 그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속도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개발청이 생겨서 그러한 추진 체계가 이론화했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속도 문제도 앞으로 상당 부분 좀 더 본격화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자체가 대규모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역 주민 특히 그 도에서 관심이 큰 만큼 또 기대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부분은 항상 또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그 과거 공사가 진행되다가 또 네. 중단되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게 바로 이 그랬었습니다. 환경 문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질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뭐 개발청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도 네. 이 수질 관리 문제는 환경부에서 좀 이렇게 맡게 되는 네. 이런 이원화가 됐는데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수질은 가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도 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과거와 같이 수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거나 다시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재현된다면은 이 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그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개발청이 되고 또 수질 문제를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지만은 서로 경쟁 관계라든지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환경의 어떤 최고 전문성 있는 책임기관으로서 환경부가 이제 하고 우리는 개발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항상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수질 상태는 일단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새만금 방조지에 있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네. 이 해수가 정기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질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다만 그 새만금 혼에 유입되는 만경강, 동진강 중에서 만경강 일부 농업 지역에 약간 수질 상태가 당초 계획보다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계속 정부나 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 1단계 그 수질 관리 대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2단계 수질 대책이 들어가서 정부 예산 계획도 약 3조 가까운 국비 포함한 3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약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그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당국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된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시와호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좀 우여곡절 많이 겪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었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이 되면서 대부분 농업용지 네. 위주로 처음에 구상이 됐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분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 오히려 농업 용지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네.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떤 활용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예정입니까? 농업이 전체 당초에는 농업용지로 100%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91년에. 그렇죠. 네. 하지만 현재는 농업용지 조성 부분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지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한 8,500헥타 정도 되니까요. 약한 전체 면적 1억 2천만 평 중에 뭐 한 몇천만 평 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새만금 지역의 배후 지역은 김제평야, 만경평야가 있어가지고 소위 전통적인 의미의 농업은 계속 그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네. 새만금 지역에 생기는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그 배후 지역하고 차별화해가지고 첨단 뭐 농산물 수출 지역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친환경 어떤 농업 단지로 조성을 한다든지 또 화훼 단지를 가꿔서 네덜란드처럼 관광 자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덜란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네덜란드하고는 몇 년 전에 양국 총리 간에 MOU까지 체결해가지고 네. 긴밀하게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있는 농업용지는 기존에 생각하는 어떤 뭐 논농사 이런 데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첨단 농업단지로 탈바꿈하고 그렇게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농업 용지를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그 특화된 네. 산업 농산단지로 이렇게 육성하시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새만금 하면은 아무래도 그 규모도 규모인 만큼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네. 뭐 2020년, 3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올해 투자했던 규모 그리고 내년이나 뭐 중장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저희들이 2010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향후 그 당시로부터 20년간 소요되는 추산액으로 해서 약 22조를 추산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순수 민간 투자는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부에서 국비로 투자하는 게 약 반절 정도,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11조니까 예. 5, 6천억 정도가 이제 쭉 국가에서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부터 3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까지 계속 지금 국비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반 회계 증가율이 매년 한 4% 내지 5% 정도인데요. 새만금 예산의 증가, 국비 예산액 증가율은 2010년부터 매년 2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거의 30% 정도가 증가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렇게 예산 투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이 창조 경제 메카가 될 것이다. 뭐 아무래도 산업이라든지 네. 학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메카가 될 수 있는 어떤 육성 방안 어떻게 좀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그 창조 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국정 과제, 국정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하고 하는 아주 그런 그 계획이고 과제인데요. 제가 새만금 개발청장이라서가 아니고 새만금 지역은 소위 창조 경제를 그 실현하는데 가장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그 다목적 개발의 시작 단계고 하지만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네. 새만금 지역 내에 산업단지라든지 관광 레저 단지라든지 또 농업단지,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 과학연구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목적에 따라서 용지가 구분이 돼서 아주 대규모로 조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융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근의 대학이 그 새만금 지역에 소위 새만금 캠퍼스를 또 짓고 있고 이미 그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산학 협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새만금 지역에 매립이 되고 토지가 되고 이런 게 조성이 된다면은 어떤 그런 창조 경제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많이 좀 기업과 학교와 또 다른 정부기관과 이런 데 제공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새만금 개발청이 이렇게 출범을 하기 직전에 네. 아무래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이 전라북도에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네. 의견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워낙 이 개발 사업이 국책 사업이고 크다 보니 네.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뭐 국민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역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 지역 전라북도 도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분들과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뭐 이렇게 좀 앞으로 청장님으로서 이렇게 뭐 각오라든지 네. 또 이렇게 뭐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에 입지를 했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개청을 했는데 그 개발청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각 전문가, 주민 쭉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세종시가 초기에는 적절하다 하고 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첫째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간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에는 뭐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또 국무총리실 여러 개 부처가 지금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금년 말에 또 산업자원부라든지 여러 부처가 또 추가로 세종시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은 이러한 여러 부처와의 지금 초기 단계에서 협력이 불가피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에 입주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새만금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계획도 앞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도에 또 도민들께 좀 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시군 경계 문제가 굉장히 현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개발과 새만금의 성공이 중요하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땐 말이죠. 네. 또 저 지역에서 볼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어떤 단견에서 어떤 우리 지역 다툼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역에서 좀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새만금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표현할 때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또 새만금 사업의 규모만큼 되는 사업은 외국의 경우에도 찾기가 힘듭니다. 더더욱이 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 지역을 매립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짧은 이 근시안적으로 개발을 자칫 진행을 하다 보면은 누더기식으로 막 개발이 진행됐다가는 오히려 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의 그 후손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준다. 이러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은 가지만 바로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좀 저희들을 잘 지켜봐 주실 것을 개발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실제 이 방조제가 완공된 후 한 3년 전쯤으로 기억을 네. 합니다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어떻게 관광객들이 어떤 여러 가지 뭐 편의도 좀 많이 봐줘야 하고 실제 네. 관광객들 현황도 좀 많을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2010년 그 방조제가 준공이 되고요. 그 해에 그 방문 관광객이 1,000만을 한 해에 넘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200~300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요.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후에 다녀가신 분들이 많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지로서 방조제 자체만 해도 굉장히 관광지로서의 이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한가운데 쓰면은 예컨대 이 좌우를 둘러봤을 때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보고요. 물 위에 수평선에서 해가 지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방조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바다 위에 있는 만리장성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내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도 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다 좀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조제 주변 시설에다가 빨리 좀 마련해서 그런 편의 시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준비가 되면은 다시 관광객들께서 많이 좀 방문하시고 와서 그런 시설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청이 출범하고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조 경제 메카를 시연하는 곳으로 새만금 개발 지역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